이번 주차에서 학습할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세요. 학습을 시작하기 전 오늘 학습의 핵심 용어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의 내용에 맞는 단어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맞는 곳에 끌어다 놓아 보세요. SPSS 윈도우의 구성. 여러분, SPSS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하셨나요? SPSS를 제대로 설치한 경우 바탕화면이나 시작 버튼에 SPSS의 실행 아이콘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더블클릭하면 SPSS의 초기 화면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는 이 초기 화면을 SPSS 윈도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실제 SPSS는 초기 화면에서 보여주는 윈도우 외에도 8가지의 다양한 윈도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즉, 데이터 편집기 윈도우, 변수 보기 윈도우, 결과 뷰어 윈도우, 피벗표 편집기 윈도우, 도표 편집기 윈도우, 텍스트 출력 결과 편집기 윈도우, 명령문 편집기 윈도우, 스크립트 편집기 윈도우의 총 8개 윈도우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필수적인 윈도우는 데이터 편집기 윈도우, 변수 보기 윈도우, 결과 뷰어 윈도우의 3가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들 3가지 윈도우를 중심으로 각 윈도우의 역할과 기능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편집기는 SPSS 실행 시 바로 나타나는 초기 화면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화면입니다. 이 윈도우를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상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필요시 데이터의 추가 입력이나 편집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편집기 파일을 살펴보면 좌측 하단에 데이터 보기와 변수 보기 2개의 탭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탭을 클릭하면 변수 보기 윈도우로 전환할 수 있죠. 변수 보기 윈도우는 사용되는 데이터의 변수 이름, 변수 유형, 소수점 자릿수 지정, 변수에 대한 설명, 변수값 이름 지정, 결치값 지정 등 다양한 변수의 특성들을 조사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번엔 결과 뷰어 윈도우입니다. SPSS를 이용해서 분석하였을 경우 그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창인데요. 통계 분석을 시행한 경우 분석의 성공 여부와 관련 없이 자동으로 팝업되며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그 외 기타 윈도우들에는 피벗표 편집기 윈도우, 도표 편집기 윈도우, 텍스트 출력 결과 편집기 윈도우, 명령문 편집기 윈도우가 있는데요. 각각을 클릭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뷰어 윈도우에서 제시된 표 더블 클릭 시 나타나며 뷰어 윈도우에서 제공되는 표 편집 및 수정할 때 사용됩니다. 뷰어 윈도우에서 제시된 그래프나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 도표 편집기가 열리며 이들 도표나 차트를 편집하거나 수정할 때 사용합니다. 분석 결과 중 피벗표나 도표 형태로 제시되는 출력물 이외의 출력물을 편집하거나 수정할 때 사용하며 텍스트 형태로 제시됩니다. SPSS가 도스 시절에 사용하던 명령어는 지금처럼 간단한 메뉴 방식이 아니라 직접 프로그래밍 명령문을 입력하여야 하는 명령어 형식이었습니다. 명령문 윈도우는 이처럼 분석 절차를 명령문 형태로 작성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며 지금도 매크로 형태로 분석을 수행할 때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SPSS 파일의 종류. SPSS가 생성하고 이용하는 파일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이용되는 파일 형태는 데이터 저장 파일인 SAV 파일과 결과물 저장 파일인 SPO 파일이죠. 자, 이 두 파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파일은 데이터 편집기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파일로서 확장자는 SAV입니다. 별도의 지정을 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확장자 SAV 파일로 저장되는데 SAV 파일은 오로지 SPSS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며 데이터 파일과 더불어
변수 보기 윈도우에서 지정한 변수의 특성을 동시에 저장하게 됩니다. 만일 데이터를 다른 형태의 파일로 저장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메뉴를 사용하여 엑셀이나 txt 등의 범용 파일 포맷으로 저장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경우 데이터만이 변환된 포맷으로 저장되며 변수 특성과 관련된 정보는 저장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결과물 파일은 뷰어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파일로 확장자는 SPO입니다. 분석 결과를 저장하고 추후에 결과만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SPSS 메뉴와 도구 상자. SPSS를 실제적으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메뉴에서 제시된 기능들을 선택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이런 메뉴들은 SPSS 화면 상단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메뉴바라고 하죠. SPSS 버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상단의 메뉴바에는 10개에서 12개 내외의 주요 메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메뉴를 클릭해서 기능을 확인해 보세요. 또한 SPSS는 다른 윈도우 기반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도구 모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소 SPSS를 이용할 때 이용 빈도가 높은 기능들만을 모아 아이콘 형태의 메뉴로 제시한 것으로서 보다 손쉽게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도와주고 있죠. 이들 도구 모음과 메뉴에는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단지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추가 기능들입니다. SPSS 분석 대화 상자. SPSS의 주 메뉴에서 분석을 클릭할 경우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분석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석 대화 상자를 이용하게 되는데 분석 대화 상자는 각 분석 방법에 따라 다소 모양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화면과 같은 기본 구조를 유지하고 있죠. 분석 대화 상자는 크게 변수 보기 박스, 투입 변수 박스, 옵션 선택 버튼의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변수 보기 박스입니다. 분석 대화 상자의 왼쪽에 위치하며 분석에 사용 중인 데이터셋에 포함된 모든 변수의 목록을 전부 보여줌으로써 조사자가 필요한 변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 개의 변수를 선택할 경우에는 해당 변수를 클릭한 후 박스 중앙의 화살표를 클릭하면 투입 변수 박스로 연구 대상이 되는 변수가 옮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만일 2개 이상의 변수를 동시에 옮기고자 할 때에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 변수를 클릭하면 동시에 많은 변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투입 변수 박스는 분석 대화 상자의 오른쪽에 위치하며 분석에 투입될 변수만을 보여줍니다. 즉, 분석되어야 하는 변수는 반드시 투입 변수 박스 쪽으로 옮겨와야만 분석이 가능합니다. 연구자는 각자의 의도에 따라 분석 시 옵션을 선택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통계를 처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옵션에는 보통 통계량이나 도표, 형식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사전에 지정된 기본 옵션에 따라 분석이 시행됩니다.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세한 설정 내용은 각 분석 방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학습 평가를 통해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정답을 틀렸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형광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체크하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최종 정리해 보세요. 이번 주차에는 SPSS 메뉴와 도구 상제 이해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에는 설문지 작성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